언제나 소탈한 모습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서민과 약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 부지런한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든든한 약자의 파수꾼으로 불철주야 뛰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바로 오거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외진 곳을 살피는 따뜻한 정치인 윤우덕 의원을 만나본다. 이른 아침 파주의 한 공원에 많은 이들이 모였다. 오늘은 파주 지역민들이 함께 청소하는 날, 일명 클린데이다. 이 자리엔 여느 시민과 같이 파주갑 국회의원 윤우덕 의원도 목장갑에 집게를 들고 함께했는데, 자, 파주가 깨끗한 것만큼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죠. 자, 오늘 잘 청소하고 우리 마음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아주 깨끗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일이면 큰일 작은일 가리지 않고 동참하는 윤 의원. 읍면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죠. 근데 좀 다 참석은 못하고 시간이 있을 때 좀 참석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청소도 하고 주민들과 만나니 그에겐 일석이조. 이만한 민생 탐방이 없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난 거지? 네. 졸립지 않아? 어? 아이들과도 서슴없이 얘기를 나누고 전동중학교? 참 좋은 중학교인데. 자연스레 주민들의 민원도 듣게 되는데, 근데 여기가 조금 어두워요. 저녁에 운동하기에는 그래서 가로등이 조금. 가로등? 네. 여름에는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늦게까지 하죠. 네, 왜냐면 더우니까 낮에. 가로등 한번 볼게요. 네, 있는 가로등을 안 켜는 건가? 아니면 더 세워야 없는 돼요? 것 같아요. 가로등 자체가.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죠. 시민들의 말을 작은 소리라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내가 국회의원 수십 명을 봤지만 우리 동네 의원이라서 아니라 너무 좋으신 분이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청소가 끝나고 찾아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이번엔 교통지도를 자초한다. 사실 그가 이렇게 나선 건 사고가 빈번한 등하굣길 문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다음번에 건너자. 다음번. 미안. 일 수도 있었는데 위험해. 응? 아직 지각한 거 아니지? 숙제 다 했어? 못 다 했어? 그러다 보니 편안하게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등굣길을 함께 하는데, 자, 건너자. 그는 회기가 없는 7월과 8월 동안 지역의 16개 학교 앞을 둘러봤다. 그리고 등굣길 교통지도를 통해 파주의 교통 문제, 교육 문제까지도 알게 되었다. 카메라가 조금 버전이 됐군요. 이제는 그를 보면 먼저 지역민들이 다가와 편하게 이야기를 전한다.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참 좋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와 보시고 어려운 점 같은 거 챙겨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죠.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형까지도 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주시니까 직접 피부에 닿는 이런 모습이 너무 저희들에게는 감사드리고. 여기가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애들이 좀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저기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자주 해주시고 좀 많이 보셔가지고 보완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는 되게 감사해요.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좋으신 것 같으세요. 예. 윤 의원이 오늘은 국회가 아닌 파주시청으로 향했다. 바로 정책협의회가 있기 때문인데, 파주시장을 비롯해 파주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까지 모인 자리. 지난 3월
시정 현안 설명 이후에 5개월 만에 다시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노력해야 하는 법.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정책을 나눈다. 정책 협의회가 벌써 5번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에다가 역점등을 해야 된다. 이런 공통적인 사항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파주는 최근 운정 교화 등 대단위 단지가 형성되며 인구가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상황. 윤 의원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 표시가 너무 안 보여요. 이게 그 흔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스쿨존 팻말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운전자가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시에서 먼저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파주경찰서하고도 협의하시고 LH 파주사업단하고도 협의해서 아동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나 이런 거 하면 적자 나가지고 보조해 주잖아요. 보조해 주는 돈의 절반의 절반 수준 정도만 택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조해 주면, 지원해 주면 그 불편하신 어르신들이죠. 특히 또 병원 다니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지역의정 보고회를 통해 나온 주요 안건들을 빠짐없이 전달한 윤우덕 의원. 바쁜 일정에 먼저 자리를 뜬다. 이미 그는 부처와의 업무 조정, 복잡한 민생 현안 수습에 20년 내공이 있다. 저는 원래부터 그 정치권에 있었죠. 그래서 의원님 보좌관도 하고 또 정치 관련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알고 또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죠. 행정부에도 있었던 경험이 있고 또 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낯설지 않고 청와대에서도 있었고 총리실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또 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을 보완 수정해내는 일 이런 일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윤우덕 의원은 보좌관을 시작으로 5개 대통령 비서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국정 운영에 오랜 경험이 있다. 하지만 18대 출마에선 파주 시민들은 바로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낙선 후 그는 4년간 시민들과 고락을 함께했고 그 결과 윤우덕 의원의 진심을 본 시민들은 19대 총선에선 그를 선택했다. 외부 일정이 모두 끝난 오후 이번에 윤우덕 의원의 사무실에 회의가 마련되었다. 시에서 먼저 좀 판단해야 될 게 실내체육관 건립은 대응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좀 연차 계획을 세워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한 그 표시, 도색, 안전시설물, 그리고 신호 위반, 과속 방지 CCTV는 좀 이번에 일제 점검해가지고 미비된 시설을 제대로 갖춰달라. 수시로 지역 현안과 일정을 협의하며 상황을 점검하는데 빽빽한 일정표에 그의 부지런한 의정 활동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되게 친근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옆집 아저씨 같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일할 때는 엄청나게 추진력도 대단하시고 그다음에 집중하시거나 뭔가 해야 될 때는 그럴 때는 또 한편으로는 무섭죠.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로 확 이렇게 그런 스타일의 리더가 있는 반면에 저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따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돼서 같이 하게 되고 따라 하게 되고 대부분 또 그게 정확하고 그런 측면의 또 리더십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선 큰 행사가 마련되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로 이른 아침부터 윤 의원도 파주 시민들과 묘소를 찾았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그리고 남북 평화의 큰별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어서 현충관에선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추도식엔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유족들과 수많은 정계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다. 인동초처럼 불굴의 의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 헌신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윤우덕 의원은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서민들 돌봐주시느라고 애쓰셨던 그 인생 참 울컥합니다. 우리가 모두 또 따르고 배워야죠. 며칠 후 이른 아침 윤우덕 의원을 국회에서 다시 만났다. 이날은 윤우덕 의원과 오병윤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외 파견 건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부터 우리 해외 건설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발제자분들과 2012년 기준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는 총 21,942명인데 이 중에 산재보험 가입자는 3,947명에 불과합니다.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죠. 나머지는 산재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청사 건설 노동자들이 파견대에 나가면은 산재 보험이 이제 국내처럼 이제 적용이 되는데 좀 그 법을 이제 개선해서라도 우리 프레트 노동자들도 해외 파견되면 이제는 국내하고 똑같이 산재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 될 때가 됐다. 근로자가 산재 보험을 못하면은 회사한테 그 산재 보험 드는 것을 가입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제도가 1977년에 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도입이 됐죠. 이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은 뭐냐면 해외 근무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민간보험으로 하라는 거죠. 현재 이날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를 놓고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 조사가 정확한 건가요? 그러니까 배제돼서 산재나 변제 아무것도 안 한 대상 안 한 경우에 근로자가 얼마인지는 파악한 적 없나요? 일단 그 가입하는 업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그 가입하는 업체가 몇 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해외 근제 가입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어이가 없는 답변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해외 건설 노동자의 산재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과제입니다. 한 10년 넘은 과제인데 이게 그동안 그 고통에 비해서 다뤄지지 않았던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윤석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제도 개선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큰 감사드리고요. 정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해외 건설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 근로자들의 문제, 그다음에 건설 경기에 관한 문제 등등 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방면의 활동을 하시는 의원이십니다. 지난 7월에도 그는 레미콘 제조업체와 운송기사 간의 불합리한 계약 형태를 개선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는 200여 명의 레미콘 기사들이 함께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 제도 개선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실질적으로 건설 산업의 품질을 담당하고 계신 건설 기능 일렉트라든지 레미콘 운송 자체가 품질은 아니지만 품질 직접 연결되는 하시는 건설 기능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법률이죠.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장이랑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시로. 그리고 새벽 2시에 이제 퇴근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안 딱 한탕에 있어요. 밤 10시에 한탕에 있는데 그 한탕에 얼마냐? 32,000원입니다. 제 입장에. 이날 토론회는 점심도 거른 채 4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다. 이제 윤 의원의 역할은 가불의 입장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이 갑의 사정도 정확하게 듣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윤우덕 의원은 그동안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통일도시 파주를 위해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지정에 관한 법안부터 최근 레미콘 노동자 표준계약서에 대한 문제까지 약자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입법을 발의해왔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윤우덕 의원실에 불이 켜져 있다. 퇴근도 않고 뭔가를 열심히 살피는 윤 의원. 30만 대리 운전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법안을 살피는데 업체들이 그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그 불공정하고 부당한 그 도급계약 방식이 너무 심해져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할까 그걸 좀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대리운전 기사들이 많이 모이시는 강남 빌딩 앞에 가서 좀 찾아뵙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좀 같이 의논할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지역뿐 아니라 나라 발전에도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윤우덕 의원. 그러기에 그의 의정활동은 오늘도 밤낮이 없다. 오늘 현장 방문은 민주당 을지킴이 활동인 을지로위원회와 함께하는 것. 그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소외받는 약자들을 위해 일하고픈 윤 의원에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 잘 눈에 띄지 않는 우리 대리기사님들 아마 저쪽 셔틀버스로 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을 좀 더 주목하시고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길거리 간담회가 시작됐다.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것만큼은 꼭 그 개선돼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보험료 갈치라고 하시면 돼요. 보험료 갈치. 그다음에 기사 배차자. 업소비 3,000원에다가 17,000원에 20%면 3,400원 더 뜯기죠. 예.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수행하면서 6,400원이 뜯기니까 수수료가 32%가 되는 거죠. 15,000원인데 수수료가 3,000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제 그렇죠. 근데 내가 취소를 해버리면 취소를 하면 벌금이 뜯기는 거죠. 이게 벌금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하는 대리운전 기사들. 윤 의원은 을의 대변자로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아무런 법정 근거가 없으니까 강자가 그 자기 이익을 그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그냥 가버린 거지. 그 규제하고 보호하는 법을 만들면 대부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랑은 그 대학교 때 같이 학생 운동했던 친구인데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이게 그 일이 옳다 그러면 그런 판단이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함께 가는 친구죠. 늘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고 또 바른 길이 있으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도반과 같은 친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토론회가 있다. 바로 을지로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평가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슈퍼 갑질의 횡포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운데 그동안의 성과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조언도 이어진다. 사안 중심으로 뛰어다니시다 보니까 이 사안처럼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싸우지 않는 부분들은 또 하나의 그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법을 잘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데도 좀 신경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도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도의위원회를 사안별로 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강화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곡되어 100일 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골목 상권을, 서민을, 민생을 살리는 법으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해본다. 19대 국회 내내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일에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말보단 행동으로 실천하고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사람. 오늘도 그는 서민과 약자들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희망을 만들어간다.